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설 계획이 없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논란의 종지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얘기 잘 나누셨습니까?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남 지역 의원들을 만나 KTX 세종역 신설은 어렵지만 호남 단거리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포함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지역에서 해석이 분분했고 국토부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현재 호남선 단거리 노선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앞선 국토부 장관의 발언까지 종합해 세종역과 호남 단거리 노선 신설 모두 불가능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총리 면담 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세종역 신설은 없다라고 이미 총리가 얘기했고, 이번에 또 국토부가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 이미 이제 더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끝났다. 네, 그렇죠. 없다. 네, 그렇죠. 하지만 두 사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가 세종역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통과가 안 될 경우 경제성을 높이면 된다며 신설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종역 신설과 연계된 호남 단거리 노선 신설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추진 의지를 밝힌 평택 5송 간 이 복선화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고교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과 쟁점들을 확인하는 수준의 맹탕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도교육지원청 순회감사에 이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도의회 교육위원회. 먼저 김병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면서도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맨날 갈등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도민들한테 힘들게 끼쳐가면서 무슨 행복지구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얼마나 또 이루어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의견을 도에 또 다시 한번 통보를 했. 밤샘 농성에 교육감 고소 사태까지 불러온 사립유치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너무 이 부분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강제 조항을 막 두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을 월급까지 이렇게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이건 협박입니다. 이거는 사회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조해 주는 것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내실 있는 질문보단 사실 확인에 급급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굳이 귀한 행정감사 시간에 해야 하나 싶은 질문에도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서 맥이 풀렸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을 요구한 감사 자료는 모두 163건. 각종 교육 현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행정사무감사에 쏟는 행정력과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린 민관 거버넌스가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선 과정에서 파열음 등이 또 나오면서 결국 위촉식이 무산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거버넌스 위촉식장인 청주시청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위촉식이 무산된 것은 구체적인 위원 인선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된 게 1차적인 원인입니다. 전체 24명 가운데 6명의 위원이 배분된 대책위 측에서 누가 적임자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위원을 빼고 위촉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석 인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너댓 명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의회 중재 끝에 가까스로 만든 민관 거버넌스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쁜 시장 일정을 비워두며 대대적인 위촉식을 통해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려 했던 청주시는 당혹 그 자체입니다. 조직적으로
또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서 진정성 있게 공원을 서로 간에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해 민간 거버넌스를 꾸린 것인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 도시공원 민간 거버넌스의 앞길이 험난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요즘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20년 전 제천에서 인기 래퍼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시 송악면의 한 마을입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지난 1999년 신모 씨 부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신 씨 부부는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입니다. 당시 80여 마리 규모의 축사를 운영했던 신 씨가 정부 지원금을 얻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다수가 연대 보증을 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동네가 다 시청했죠. 가난한데 뭐 옛날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돈 1,000만 원씩 주려고 그거 장난이 아니지 그 당시에. 사료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갯돈을 잃었다는 주민들까지 10여 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헐떡 주저금을 안게 되더라고. 기분이 쭉 빠져가지고. 그게 내 온 재산이었으니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그걸.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 씨가 출국하며 수사가 중단됐던 상황. 경찰은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잦은 귀국을 종용하고 필요하면 인터폴과의 공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실은 이미 접수 내는 건데 피의자들의 이제 신병이 확보됐을 경우에 뭐 서로 틀리려면 대제조사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는 신병이 확보된 이후의 절차고. 이틀 전 부모의 사기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던 마이크로닷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그제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으로 인한 KTX 등 열차 지연은 충북도가 시행한 고가도로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충북도가 발주한 고가도로 공사 시공업체가 전차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지연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 시설과 영업 피해 등을 구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총파업에 충북지역 노동자 2,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총파업 충북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지를 추가로 유치하고 후년에는 전국적인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구도심을 창업과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투입할 예산만 50조 원에 달해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상당 규모 면적이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치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우암동 등 두 곳이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내독일동 한 곳에 그쳤습니다. 청주 도시재생 리! 청주시가 답보 상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도시재생 리스타트업 선포식을 갖고 유치 전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민은 물론 지역 간 상호 공생 및 상생을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시재생의 방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중심의 청주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500년 된 고도를 바탕으로 한 우리 청주형 도시재생,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주시는 2020년 국토부가 주최하는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국 전쟁은 잊지 말아야 할 비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겐 그저 교과서 속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전 용사인 모교 선배를 만나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자 수십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6.25 한국전쟁.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겐 교과서에 나오는 과거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육군 37사단이 참전용사가 58명이나 되는 오창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의미 있는 희생을 알렸습니다.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학교에 초등학교에 참전하러 오신 졸업생 명부를 확인해서 일시하는 작업들을 확인해서 명패에 새겨진 모교 선배들의 이름을 보며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선배님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번 오늘날에 편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요즘에 많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겠다 생각됩니다. 참전 용사들은 후배들을 위한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둥이 될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원화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입학 신청이 가능한 유치원은 도내 공립유치원 242개와 76개 사립유치원입니다. 처음학교로는 현장 추첨을 위한 불편함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과 추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철을 만드는 가마 11기가 나온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에서 백제 재련료 9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재련료를 중첩해 축조한 국내 최초 사례라며 상층으로 갈수록 재련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와 한국플랜트서비스가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업교육 수료 후 곧바로 중견기업 취업이 가능해졌고 중견기업의 인력난과 고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내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관 예정이었던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개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제천시는 박물관 건물의 준공 승인은 끝났지만 최근 건물 내부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됐다며 정밀 진단을 거쳐 보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관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중덕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국악단 젊은 예인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2018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가 오후 2시 충주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2018 신인음악회 내양음악회가 오후 7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오늘 도내 저녁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한낮에도 10도 아래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3도, 보은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8도 등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결빙된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